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대 중반 여자예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바람나서 헤어지고 매일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며 살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상태이고 전 남친은 군 제대 후 복학해서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 제대까지 기다려줬더니 학교 신입생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껏 지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 때 옆에서 기다려준 거는 난데 제대하고 얼마 안 있다가 파릇파릇한 여자 신입생이랑 바람이 나다니 너무 열이 받았어요. 진짜 뭐 저딴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자주 면회 가고 택배로 먹을 거며 부대원들 것까지 챙겨서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돌아오는 건 꽃신이 아니라 헌신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퇴근 후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면서 그놈 욕을 엄청 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 그만 마셔. 그러다 속 버린다 진짜. 그냥 좋게 생각해. 간만에 솔로 됐는데 그냥 여태 못했던 거 하면서 즐기면 되지. 그딴 모지리 같은 놈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지 마. 아니, 진짜 열받잖아. 어? 내가 군대까지 다 기다려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진짜 남자들은 어린 여자만 보면 눈이 획가닥 돌아가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제 군 제대했겠다. 지 세상이라고 생각했겠지. 거기다가 어린 여자가 들이대는데 안 넘어갈 수 있어? 그놈 여친 없다고 하고 다녔다면서. 그냥 인간 자체가 글러먹은 놈이었던 거야. 아, 진짜 열받아. 진짜 재수없어. 내가 그동안 그놈 때문에 못했던 거 진짜 실컷 하면서 산다. 그래. 오늘까지만 술 진탕 마시고 이제 그만 슬퍼해. 이러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즐겨야지. 나 제일 먼저 타투할 거야. 타투하고 싶은 거 그놈이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당당하게 할 거야. 요즘 남녀 할 거 없이 타투를 패션으로 많이 하는데 저도 그냥 좋은 문구 레터링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 남친이 그런 걸 왜 하냐고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간섭할 남자친구도 없겠다. 이때 해야지 싶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뻗은 다음날 일어나서 타투샵을 알아봤어요. 마음먹은 김에 빨리 하고 싶어서 최대한 예약이 빨리 되는 곳으로 알아봤습니다. 후기도 좋고 타투이스트가 잘생겼다는 곳이 눈에 보여서 예약 문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레터링 문구로 타투 예약하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바쁜지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일자는 수요일 마감 시간 예약이 하나 캔슬돼서 가능하고요. 수요일 제외하고는 빠르면 3주 뒤에 가능합니다. 저 수요일 마감 시간으로 할게요. 예약해주세요. 타투를 하라는 신의 뜻인지 마침 딱 모레 날짜에 자리가 나서 예약을 했습니다. 너무 두근거렸어요. 계속해서 후기를 찾아보면서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이쁘게 나올까? 여러 걱정을 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수요일이 돼서 퇴근을 하고 예약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가기로 했어요. 친구한테 하고 싶은 문구 보여주면서 어떤 느낌의 필체로 해야 잘 어울릴지 얘기를 나누고 결정하고 타투를 받으러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직 이전 손님이 타투를 받고 있더라고요.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 10분쯤 뒤에 끝이 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전에 고객님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딱 보는 순간 왜 후기가 좋은 거는 둘째치고 잘생긴 타투이스트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떡 벌어진 어깨하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팔 근육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침을 흘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자리에 앉아서 자세히 상담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문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타투 위치랑 필체 등을 상의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누워서 타투를 받았어요. 저는 가슴 및 갈비뼈 쪽에 타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픈 부위라고는 하는데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 곳에 하고 싶었어요. 후회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안 보이는 부위에 하면 크게 상관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쪽 속옷을 벗고 테이프 같은 걸 가슴에 붙이고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를 즐겨라 문구를 영어로 새겼어요. 타투할 위치에 전사를 찍고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어찌되었든 남자 앞에서 그러고 누워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흥분되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누워있고 그 남자는 섹시한 팔뚝으로 저에게 가까이 와서 갈비뼈 쪽에 작업을 해주니 심장이 떨렸어요. 정적 속에서 타투하는 소리랑 저와 그 남자가 침 삼키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작업이 끝났고 마무리로 알로에 젤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진정시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해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알로에 젤을 닦아주면서 보호 필름을 붙여주는데 그 남자의 단단해진 그곳을 봤습니다. 저도 타투를 받으면서 굉장히 묘하게 흥분이 되었는데 이 남자도 그랬나 봐요. 저는 많은 고객들을 받으니까 그런 거에 되게 감흥 없이 아무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도발을 했어요. 이 남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혹시 매번 여자들 이렇게 해줄 때마다 그렇게 단단해지세요? 네? 아니요. 죄송해요. 원래 안 이러는데 근데 왜 그렇게 단단해지셨지? 죄송해요. 너무 불쾌하시죠? 제가 원래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고객님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마지막 손님이죠. 여기 올 사람 없죠? 네, 마지막이에요. 올 사람도 없고요. 저 되게 시간 많은데. 그리고 저도 사장님 마음에 들거든요. 올라올래요? 그 남자를 엄청나게 도발했어요. 저는 누워있는 상태로 그 남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키스를 했습니다. 그 남자도 키스를 하면서 베드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히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좁은 베드 위에서 하니 굉장히 색다르고 조심스러웠어요. 저 또 놀러와도 되죠? 그럼요, 언제든지요. 타투 관련 주의사항을 듣고 연락을 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종종 샵으로 놀러갔고 우리는 샵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어요. 전 남친 때문에 힘들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커플 타투도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남친 덕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고맙네요. 전 남친 놈은 신입생 여자한테 얼마 안가 차였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야 복학생이 군 제대도 했겠다, 뭔가 든든해 보였겠지만 젊은 남자애들도 수두룩한데 늙은이 복학생이 계속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리고 그놈 못생겼거든요. 차였다는 소리를 듣고 막혀있던 게 쑥 내려가듯 홀가분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40살이 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 하는 거라 크게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다가 제가 넘겨받으면서 젊은 층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매출이 더 오르고 잘 돼서 프랜차이즈도 여러 군데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편하게 사업을 성공했고 금전적 여유의 단맛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유 있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사업 확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무래도 제 돈을 보고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았어서 여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지고 아직 미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하필이면 친구놈의 아내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 일과를 마치면 부모님 가게에 가서 도와드리기 바빴고 친구들이랑 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는 거리가 생겼고 그런 저를 놀리고 따돌리는 무리도 생겼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를 챙겨주고 같이 지내준 몇몇 친구놈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동창회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뭐 동창회 한다고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친구 한 놈이 동창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동창회 또 한다던데 이번에는 같이 나가자고요. 됐어. 내가 나가서 뭐 하냐? 친한 애들도 없고 누군지도 다 못 알아볼 텐데. 야, 너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한번 뽐내러 나가야지. 너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아주 다들 너한테 들러붙어서 친한 척 할걸? 그리고 이번에 수희도 나온다는데 안 갈 거야? 너 수희 엄청 좋아했잖아. 아직도 술 취하면 종종 얘기 꺼내는 게 수희잖아. 잘 나가는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데 성공한 모습 보여줘야지. 진짜 수희 나온대? 모임에 잘 안 나온다더니 웬일이래? 저는 친구의 말에 가고 싶지 않았던 동창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짝사랑하던 여자였어요.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고백 한번 못 해보고 계속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이사를 가서 소식을 통 알 수가 없었는데 동창회에 나온다고 하니 가슴이 두근대더군요. 그리고 동창회에 나가서 몇십 년 만에 보는 동창들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끼리는 종종 모임을 하며 만나왔던 터라 자기들끼리 신나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랑 친했던 친구놈들 옆으로 가서 앉았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짝사랑했던 그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옛날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또 한 놈은 저를 괴롭히던 무리 중 주동했던 놈이었습니다. 여전히 뺀질거리는 면상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놈도 저를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쳤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야, 너 영선이지? 이게 얼마만이냐? 너 요즘 되게 잘 나간다는 소식은 들었다. 출세했네. 축하한다. 별로 반갑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 인사를 건네는 게 정말 역겨웠습니다. 오랜만이네. 저는 짧게 인사를 마무리했고 그냥 친구놈들이랑 술을 마셨습니다. 한창 동창회는 술판이 벌어지며 무르익어갔고 다들 점점 술에 취해갔습니다. 근데 아까 그놈이 다시 저한테 와서 말을 건네더라고요. 야, 영선아. 너 아직 내가 옛날에 괴롭히고 그랬던 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나도 후회가 많이 되더라. 근데 미안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알잖냐. 나 형편 안 좋았던 거. 근데 너는 부모님 가게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시고 너도 맨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잘 사는 게 배 아팠어. 어린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열등감이 너를 괴롭히는 걸로 표출됐다.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얘기한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사과를 하니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동창회가 끝이 났고 저는 짝사랑하던 그녀에게 역시나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걸어보고 왔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그 친구놈이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갔냐부터 시작해 시시콜콜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종종 만나서 술 마시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나이 먹더니 확실히 철이 들기는 했더군요. 술도 같이 먹고 당구도 치러 다니고 스크린 골프도 가끔 치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회사에서 계속 월급쟁이로 있는 것도 힘들고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서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고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딱히 해줄 말은 없었어요. 저도 뭐 부모님이 해오신 거 물려받아 여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나 어떻게 좀 잘해서 내주면 안 되냐는 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속셈으로 나를 계속 만나왔던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곳들과 조건은 동일해야 된다고요. 다만 3달 정도 수수료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됐다고 내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며 말을 돌리더군요. 그 이후로 연락이 조금 뜸해졌고 저도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놈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영선아, 오늘 와이프랑 너네 가게 가서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할까 하는데 너 가게에 있지? 그래 있지. 아무 때나 와. 마감 언제 하지? 마감 시간 가까이 갈게. 문 닫으면 같이 한잔 하자. 그래 그럼. 오늘 어차피 재료 소진 금방 될 것 같으니까 일찍 문 닫지 뭐. 이따 보자. 와이프 데리고 온다길래 식사 메뉴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마감을 일찍 했어요.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고 준비한 재료가 친구 부부한테 제접할 재료를 제외하고는 다른 때보다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친구가 와이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철이 친구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맛있다고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내가 홍보 엄청 한다. 매출 오르면 내 덕인 줄 알아? 그래, 고맙다. 이쪽으로 앉아. 음식 준비해 줄게. 음식을 준비해 술과 함께 내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놈은 안 어울리게 착하고 청순해 보이는 와이프를 얻었더군요. 처음 봤을 때 제 첫사랑이랑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친구놈은 역시나 옛날 버릇을 아직 다 못 고쳤는지 와이프 앞이라고 그러는 건지 와이프한테 허세를 부리고 약간 막대하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 와이프는 모든 게 익숙하다는 듯이 제 눈치만 슬슬 보면서 멋쩍게 웃었어요. 같이 술을 한참 마시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말실수라도 하면 머리를 밀치면서 무시를 한다거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많이 취한 것 같다. 그래도 와이프 머리를 그렇게 밀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화제를 돌리고 그랬습니다. 친구놈은 계속 사업 관련 얘기를 했고 저는 그냥 들어주며 술을 따라줬어요. 그냥 빨리 취하게 해서 집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취하니까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타입이더라고요.
친구놈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얘기를 듣는 와중에도 제 시선은 친구놈 와이프한테 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저런 놈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시선이 느껴졌는지 친구놈 와이프는 살짝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놈은 술에 취했는지 와이프를 굉장히 깎아내리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암만 돈을 벌어오면 뭐하냐? 집에 이런 식충이가 있는데. 몸이 약해 빠져서 나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밤일을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 같다니까. 너는 결혼 안 한 게 축복인 줄 알아라. 야, 너 취했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만해.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어? 네가 말해봐. 내 말이 틀려? 여보, 그만해요. 많이 취했어요. 뭘 그만해? 내 말이 틀리냐고. 한참 주정 부리던 친구놈은 결국 잠이 들었어요. 진상도 저런 진상이 없었습니다. 친구놈 와이프는 화장실 좀 다녀온다며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고여있는 걸 보니 울어서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히 와서 추태만 부렸네요. 예린 씨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현철이 저놈이 생각이 없는 거지. 왜 참고만 있어요. 다 맞는 말 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오늘은 많이 취해서 더 저러는 거예요. 예린 씨, 저놈이 저러는 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주고 참고 살지 마세요. 예린 씨도 예린 씨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딸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듯이 그럽니까? 예린 씨부터가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야죠. 제 말에 그녀가 눈물을 다시 흘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예린 씨, 당신은 충분히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울지 말아요. 예린 씨 우는 거 보면 제 마음도 아파요. 저는 그녀를 화장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며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놀란 듯 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키스를 받아줬어요. 친구놈이 그녀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게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인지 그녀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저와 그녀는 잠든 친구를 뒤로한 채 화장실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까요? 정말 오늘 처음 봤고 만난 지 불과 2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여자한테 빠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더 이상 무시받지 않게 제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나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녀가 그러더군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서 친구와 그녀를 태워보냈고 다음날 그녀와 연락을 하면서 계속 친구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혼을 하고 제게 왔으면 하는데 잘하는 선택이겠죠? 더 이상 친구놈 옆에 있는 그녀를 보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즐거울 거라 생각했던 대학 생활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고 있던 남자입니다. 다들 그랬죠. 대학 가면 여자는 널리고 널렸다고. 다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 다 뻥입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한번 좀 만나보려 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도 못 만나보고
우울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놈이 대박이라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대박. 나 어제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랑 했다? 겁나 이쁜 여자였어. 뭔 소리야? 채팅? 뭔 채팅? 요즘 랜덤으로 채팅해서 만나가지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 너는 왜 이렇게 유행을 모르냐?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대박. 야, 나도 좀 알려줘라. 나도 좀 해보자. 형님, 저 좀 구제해 주십시오. 오늘 술 쏘면 알려주지. 그럼요, 술 제가 사야죠. 닭발에 소주 한 잔 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 장단에 맞춰 주었고 친구랑 닭발에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놈도 요즘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상대 여자가 들어왔는데도 남자 아닌가?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까지 먼저 보내오고 그래서 친구가 용기 내서 실제로 만나자고 했답니다. 약속 장소랑 시간을 정했고 의상 색상을 정해준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 근처에 먼저 가 있었고 혹시나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시간에 맞춰 한 여자가 얘기했던 노란색 상의를 입고 약속 장소로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대박 저 여자인가 보다 싶어서 다가가 말을 걸었다고 해요. 저 혹시 빵빵한 그녀님? 아, 거대한님? 네. 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신데요. 반갑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먼저 할까요? 아니요? 그냥 바로 가죠. 친구는 화끈한 그녀의 성격에 푹 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랑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고 나서 쿨하게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녀의 전화번호라도 물어보고 질척댈 생각이었는데 너무 단호히 쿨하게 떠나서 망연자실했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 얘기만 들어도 너무 설레더라고요. 와, 처음 본 여자랑 그렇게 뜨겁게 할 수 있다니.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는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친구가 얘기해준 대로 저는 집에 가서 랜덤 채팅을 해봤습니다.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 남자들이 들어와서 욕을 하고서 나가고는 했습니다. 아씨, 나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운이 없냐 싶어서 이제 그만 끄고 잠이나 자야겠다 하던 찰나에 유부초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대화를 걸더라고요. 31살 유부, 그쪽은? 아, 저는 20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너무 어리네. 아니요, 전혀 어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친구가 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실제로 만날 것을 요청했어요. 우리 만나보는 건 어때요? 나는 부평에 사는데 이쪽으로 올 수 있겠어? 부평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그래 그럼 거기서 1시에 봐. 그렇게 그녀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고 그녀 역시 저에게 검정색 자켓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일 그녀를 만나러 갈 생각에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기대감 반, 사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반이었습니다. 아무렴 어때? 뭐 아니면 도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빨리 잠을 청했고 그렇게 잠들어서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나갈 준비를 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옷도 차려입으며 부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약속한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와보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아씨, 그녀가 그냥 간 건 아닐까? 초조한 마음으로 서서 기다렸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누군가 뒤에서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그냥 가려고 했어.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뒤에는 예쁘고 섹시한 여자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귀엽네. 그렇게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이야? 네. 처음이 유부녀 아줌마라 어떡하지? 괜히 미안해지네. 아니요. 괜찮아요. 좋은데요? 역시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제 긴장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키스를 했습니다. 제 인생 첫 키스였어요.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서야 했을까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실컷 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었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인 저를 대신해 리드를 해줬어요. 저는 그녀의 리드를 따라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매력에 빠져 못 헤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계속 이런 채팅으로 만나는 사람이랑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모든 건 일단 뒤에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이대로 그녀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 혹시 폰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좀 곤란한데 말했잖아. 나 유부녀라고. 계속 연락해서 귀찮게 안 할게요. 그냥 아주 가끔? 큰일이네. 처음이 너무 강렬했나? 나한테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네, 너무 좋았어요. 폰번호 주시면 안 돼요? 미안. 그거는 어려울 것 같네. 혹시나 또 인연이 된다고 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한 사람이랑 여러 번 만나면 안 하려고 하거든. 그럼 혹시 채팅에서 또 만난다고 하면 그때는 또 할 수 있는 거죠? 닉네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꼭 또 만나요. 그래, 볼 수 있으면 또 보자. 조심히 가. 오늘 즐거웠어. 그렇게 그녀는 떠나갔습니다. 그녀와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제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에게 대해 아는 거라고는 31살 유부녀라는 것뿐, 그리고 부평에 거주한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계속 랜덤 채팅에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녀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가 더욱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계속해서 만날 수가 없어서 한동안 랜덤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구놈이 그런 저를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미팅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하던가요? 미팅에서 만난 귀여운 여자랑 분위기가 좋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끌고서 미팅에 나가준 친구놈이 너무 고마워서 닭발에 소주를 또 샀습니다. 친구놈이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안주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녀는 제 마음속 추억으로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의 여자친구랑 더 좋은 추억을 쌓아가다 보면 그녀와의 추억도 이제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그녀를 제 마음속 한켠에 간직하고 있다는 게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처음은 잊을 수 없는 거 아시죠? 너무 강렬하니까요. 그래서 쉽게 사라지질 않네요. 가끔 그녀를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직 남편이랑 잘 살고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